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호준석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변인이 높아요? 총장이 높아요? 어느 쪽이 높아요? 아, 총장이 높죠. 아, 총장이 네. 높습니까? 높낮이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아까까지 우리한테 다 반말하고 계셨잖아요. 네. 자, 이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수요일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어저께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히 성공적 정상회담이다. 오늘도 뭐 아침에 많은 분들이 정상회담 이거 갖고 정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엊그제부터. 그 뉴스를 많이 보고 계세요. 감히 성공적이다. 감히 성공적. 동의하십니까? 그냥 좀 네. 점잖게 말씀드리자면 네. 그래도 선방은 했다. 이제 그 네. 이제 최고의 표현으로 하면 선방은 했죠. 그러니까 왜 선방했냐면 사고를 워낙 많이 쳐놨기 때문에 네. 사실 사고 수습하러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 잘 수습했다고 해서 사고 쳤던 사람한테 어우 잘하셨어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무슨 사고 쳤느냐 우리가 다 조마조마했지 않습니까? 한미 관계가 이번에 혹시 파탄 나는 거 아닌가?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혹시 오히려 그런 거를 또 노리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미리 본인이 이제 쳐놓은 사고들을 그나마 잘 그래도 어느 정도 수습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 사고는 본인이 쳤었던 것이고 반미 발언을 했었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말 맞습니다. 했었고 미 문화원 방화했었던 사람은 여당 대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친중 발언들 양화 문제 왜 우리가 찝쩍거리느냐 쉐쉐쉐쉐 하면 되지 이런 얘기들 했었고 북한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이런 거를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다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또 그거를 그러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또 협상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고 이번에 무슨 그 SNS에 미리 올렸었던 거 그런 거 결국 이제 다 이용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 이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친 사고를 가서 겨우 수습을 했는데 자력으로만 수습한 거라고 보일 수는 없죠. 그렇죠. 기업인들이 가서 그것 대신 다시 외상값 내준 거예요. 맞습니다. 무려 200조 원을 또 투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2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 돈을 취하고서 결국 그거를 수습을 해준 건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나라 일부 정치 세력들이 자기들의 표 얻기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했었던 그런 말들이 결국은 이런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우리 더더군다나 이렇게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한테는 결국은 그 값을 다 치르게 된다라는 거 이번에 뼈 아프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돼요. 민주당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반일 선동하고 그다음에 미국 반미 감정 뭐 조장하고 중국한테 이상하게 우호적이고 이런 것들 결국 이번에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지를 깨달았다면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이제 우르르 워싱턴에 몰려가갖고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이른바 트럼프의 매복 공격을 당할까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가 갔다가 점심 약속까지 취소가 됐잖아요. 막 싸우기만 하다가 그다음에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은 갔다가 벙 찌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영상 5분짜리 틀면서 흑인들이 백인 농부들 공격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과거에 이재명이 했던 발언들 미국을 껄끄럽게 했던 발언들 중국에 셰시했던 발언들 그거 다 차트 만들어서 한 장씩 넘기면서 당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냐 묻는다든지 이런 장면 연출될까 봐. 왜냐하면 그 전날 바로 저거 있었잖아요. 저 한국 시간으로 전날인데 저기 숙청 혁명 얼마나 우리 혼비백산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벌 오피스에도 벌어질까 봐. 그래서 아마 강훈 씨가 시컵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달려가 갖고 백관 비서실장 만나서 야 혹시 매복 공격 있냐 이런 거 점검하고 그거 아마 해소하는데 했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지 못한 게 단 한 장의 문서도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공동 선언도 없고 공동 성명도 없고 심지어 공동 보도문도 없어요.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도 없고 블레어 하우스 없는 건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 두 분 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말 뒤집는 걸로는 챔피언급이거든요, 둘 다. 그런데 이 말 뒤집기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말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서류는 없다.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 미일
정상회담, 미 이탈리아 정상회담, 거기 정상회담, 미 인도 정상회담 전부 다 공동 성명이 있었고 거기에 공식으로 트럼프를 초청을 했고 트럼프가 가겠다라고 공식으로 응했다라는 게 다 문서에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곧 임박해 있는 APEC 와달라 경주에 그렇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말로 한 겁니다. 네. 이 구두 약속은 이행 가능성 반반 될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문서의 중요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이 우리가 안 만들려고 한 건지 미국이 안 만들려고 한 건지 이건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문서로 만드는 순간 트럼프가 경주 온다는 것만 확약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펀드 1,500억 3,500억에 대해서 아라리 콜컬이 운영 지휘권을 누가 가지고 있고 다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가령 쇠고기 쌀 수입은 언제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막으려고 그 문서화를 우리 쪽이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좀 뭔가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서류를 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렇죠. 네. 서류가 있을 수도 있죠. 맞다. 있을 수도 있죠. 있다. 그럼요. 맞다. 이면 합의가 분명히 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는 걸 수도 있죠. 오. 그 이건 가능성은 이면 배제할 수 없다. 합의가 아니라 뭐죠? 숨겨둔 문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관세 협상 3,500억 달러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 3,500억 달러에서 투자한 그 비율은 90%를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건 이미 레릿 백악관 대변인도 그 다음 날 이 논평 한국 회담을 이렇게 논평할 때 그렇게 이미 밝혔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근거겠어요? 양국 간의 어떤 상호 맺은 협정 내지는 계약 문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뭔가 더 계약을 맺었다거나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뤄진 게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그렇네요. 것 같고요. 그러네요. 분위기가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일단 기대치 관리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지금까지 사실상 미국에 대해서 많은 비판 논평을 내기도 했었었고 본인의 어떤 이 SNS에서도 뭐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하는 미국에 대해서 구한 말에 일본 같다라는 말도 서슴없이 했었던 사람이고 또 총리부터 국회의원까지 사실 미국에 대해서 숨김없이 비판 논평을 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못할 거다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와 반면에 좀 잘 좋은 분위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뭐 발언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뭐 황금이라는 말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분명히 좀 준비를 잘한 부분도 있다. 근데 외교라는 게 그냥 무대 위에서의 좋은 분위기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 노래 잘 불렀다고 좋은 평가로만 이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그 무대 아래에서 마쿠에서 우리한테 청구서로 들이밀어진 그 수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 수치는 3,500억 달러 그리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1,500억 달러의 추가 대미 투자, 그리고 국방비 증액, 그리고 주한미군 소유 그 토지의 소유 이전 이거거든요. 이걸 좀 균등하게 평가돼야 되는 것이 맞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이 두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둘이 나눠 먹는 느낌이랄까? 그 혀가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 혀 가까이 와야 되고 뭔가 그래서 제가 먹은 쪽은 안 먹기 위해서 막 피하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깥에서 보면 그림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아이스크림 하나를 갖고 둘이 나눠 먹는 그림이라는 게 근데 그러니까 정말 아이, 외교라는 게 힘들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즉 미국에 대해서 또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쏟아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 눈길이라는 게 어떤지는 이미 이제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 한국에 뭐 폭동 일어났나요? 뭐 이렇게 트윗을 올리는 것 자체 또 워딩으로도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지금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크게 터뜨리면 너 공격당하는 지점이라는 건 알지라고 사실 저는 거의 협박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나 판 깰 수 있는 거거든 이라는 그래서 그러면서도 서로 의자를 빼주고 또 볼펜을 뭐 펜 좋은데 하니까 펜을 선물하고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정말 둘 다 선수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또 좋은 그림 만들어가고 저는 그 아이스크림을 같이 그 빨아먹은 거 예. 그림보다는 네.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착 까가지고 이거 형님 이거 좋아하시죠? 좀 네. 드세요. 네. 저는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영국 BBC가 네. 이재명 대통령의 아부 외교가 맞습니다. 주요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장면이 보수 정부의 대통령이 가서 이런 장면을 연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어떻게 평가했을까 싶더라고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 거거든요. 만년필도 주고 뭐 다 줬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얻은 것은 없죠. 사실상 없죠. 이번에 원자력 협정 뭐 있나? 뭐 기대했지만 없고 반도체 관세도 없고 투자 펀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결실은 사실상 없는데 판을 깨트리지만 않았다는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대치 관리만 잘 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이번에 그냥 파국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까지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파국만 안 됐으니까 아 그래도 성공적이네. 감히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가 얻은 것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하고 한미가 만났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의제는 뭐냐. 북한 핵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미국의 그 해구산이든 억지력이든 통해서 그것을 이제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우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그 기대치 앞에 걸 빼놓고 한다면 굉장히 실패한 회담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되게 칭찬의 목이 마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미국 갤럽 조사 찾아보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7%를 기록했대요. 네. 그게 이제 재선 재임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거든요. 지금 뭐 사법 리스크도 있고 막말도 있고 워낙 지금 경제적으로 불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백악관 뭐 스테이트 볼룸 2,800억 들여가지고 황금색으로 꾸미겠다 리모델링하겠다 이것 때문에 국민적인 반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도 여론조사 해보니까 지난 주건데 40% 여기도 지금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회담 성격을 보면 회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앞에 두고 그렇게 전임 정부를 욕해요. 그리고 민주당이 뭐 이렇게 집권한 뭐 다른 나라들을 보면 뭐 폭동이나 이런 것도 일어난다라고 가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본인의 정치가 얼마나 수세에 몰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을 많이 해주면 이렇게 좀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걸 깨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전략을 세워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의자도 빼주고 한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받은 영수증은 6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들한테 대미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우리한테 좋은 게 지금 아직 경제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권에서 좀 유심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뭐 그 노벨 평화상 뭐 이런 데 관심이 많다라고 해서 이미 작년에 그 트럼프 노벨 평화상을 추진하는 막 탄원서 같은 것도 내고 했잖아요. 추천서도 내고 막 맞아요. 이랬었잖아요. 그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는 피스메이커고 나는 페이스메이커다. 뭐 한국은 페이스메이커다. 이런 식의 이 일종의 말아바치는 이 능력은 정말로 이렇게 정확히 원하는 지점을 알고 말아바치는 능력이 있다. 저는 뭐 이것도 능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저기 네. 두 분 다 90년대 화나셨나 봐. 90년대 말이죠. 예. 그때 이제 프랑스가 미테랑 대통령이고 네. 자크 시락이 파리 시장이었을 때예요. 이제 모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프랑스에 오는 국빈 방문은 저녁밥은 엘레지궁에서 먹고 네. 점심을 파리 시장하고 먹는 것이 관례였어요. 아, 예. 그런데 그 대통령이 파리 시청에 딱 왔어요. 근데 그것도 점심을 안 먹고 오후 한 서너 시쯤 왔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파리 시청 천정을 보면서 계속 이제 그거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 아, 참 역시 프랑스는 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때 자크 시락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의궤를 한국으로 반환하는 건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네. 그때 국빈 방문하고 있는 그 대통령은 거긴 들은 척도 안 해. 뭐냐면 나하고 미테랑하고 합의를 했는데 파리 시장 따위가 뭐 거기에 숟가락 얹고 막 이상한 놈이네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대통령이 자크 시락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뭐냐면 자크 시락은 동양 문화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졌어요. 맞아요. 아하.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프랑스 정치권에서 2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거기 국빈 방문으로 온 한국 대통령이 그냥 천정만 바라보고 천정에 대해서만 감탄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오발 오피스에 가서 황금색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니 보기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왠지 그때 그 씁쓸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이게 혹시 나중에 빈손만 되는 것 아닌지 네, 네. 그런 걱정이 그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에 대한 집착이 되게 심하대요.
그 마러라고 리조트 트럼프 대통령 소 그것도 보면은 막 황금색으로 시장했고 트럼프 타워도 바깥에 네. 황금이고 네. 그리고 상원에서 연설했을 때도 이제서야 미국이 황금 시대를 맞았다라는 말도 오. 했고 본인이 존경에 맞지 않는 선대 대통령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때도 관세로 국민들을 먹여 살릴 때였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길디드 에이지라고 해서 도금 시대로 불렸었습니다. 그때와 맥락을 좀 이어보면은 황금이라는 말을 되게 집착을 했었고 마침 또 이재명 대통령도 모두 발언 끝나고 첫 단락이 우리 오버로피스에 황금이 많은 거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황금 시대를 맞은 것 같다라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략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좋은 건 경제적 이득은 무엇이냐. 네. 뭐 원자력 협정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었던 거고 그냥 비위를 맞추고 온 건데 그게 과연 옳은 건지는 좀 국민들이 그래서 평가해야 될 거기에 부분인 것 그 같아요. 말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있었던 양국 간의 현안을 어느 정도 아큐를 지은 다음에 이제 딱 둘이서 서명하고 악수하고 웃는 나서 사진 찍고 이런 건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문제의 시작이다. 이제 그 뒷감당을 해야 되는 실무 협상에서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하나도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아마 머리가 터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니냐. 그런 트럼프 얘기들 대통령한테 한 칭찬 반만이라도 야당한테 좀 했었어요. 예, 10분의 1만 했어도. 예. 남북 관계를 이재명 대통령이 풀 수 있다라고 막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요. 유일합니다. 이런 말은 지금까지 이재명 정치인이라는 기조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저는 제일 이번에 그 한심했던 말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피스메이커가 되달라.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뭐 좋은 일이죠. 우리가 뭐 도와줘서 그게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가자지구 해결하고 우크라이나 종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과 이벤트하고 이렇게 세 스텝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굉장한 힌트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협상은 트럼프와 푸틴이 하고 우크라이나는 아무 얻은 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돈바스 다 내주고 돈바스의 제일 접경지역인 이른바 이제 요새 지역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내주면 그 다음에 러시아가 나중에 또 쳐들어와도 좀 완전히 이제 평야로 이제 뻥 뚫려가지고 막을 수도 없는 거기까지 다 내주게 지금 생긴 거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게 힘이 없으면 트럼프 김정은이 협상하면은 우리가 그 처지에 처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바로 그 지점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바로 그 근데 지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면 저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합의의 최대치가 첫째 핵 동결, 둘째는 ICBM 개발 중단 이 두 가지일 거로 봐요. 트럼프는 거기까지 얻으면 최대치예요. 김정은은 거기까지 해주면 트럼프 임기 끝나면 또 하면 돼요. 핵 동결이라는 거는 잠깐 멈췄다가 그다음에 또 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ICB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핵심 기술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건 러시아가 이제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잠깐 멈췄다가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거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핵 동결이라는 것은 핵탄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야, 멈춰. 그거 만들면 안 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만들어지고 지금 난 이미 뒤에. 100기 이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핵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ICBM, 그건 미국 겨냥한 거예요. 우리를 겨냥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신형 방사포, 이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합의에도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우리는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냥 김정은의 핵 공격, 핵 그 폭탄 밑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익에 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단계에서는 한미연합훈련 더 열심히 하고 미국의 핵 억지력을 더 강화해서 김정은이 갖고 있는 핵폭탄을 우리한테 못 쓰도록 하는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역주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연합훈련은 오히려 축소했고 그다음에 전시작전권은 환수하겠다라고 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해구산 문제는 아예 얘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그 좀 합의 좀 빨리 하시죠. 우리가 페이스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건 국익에 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적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의 전단을 여는 형법상 외환죄에도 저는 해당한다고 봐요. 굉장히 심각한 거의 이적 행위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 시작을 전에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그 서방에 있는 그 이 분석 기관들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ICBM을 10기 정도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제 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김정은을 올해 안에 만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난다면 트럼프는 성과로 흔들면서 자국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ICBM은 해체하기로 했다. 그거 하나만 딱 들고 가도 트럼프는 큰 성과라고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일본까지를 사정거리 안에 넣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거는 그냥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은 핵보유국 인정하자라고 네.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도 뭐 이른바 3단계라고 하지만 1단계가 핵 동결이잖아요. 핵 동결로 이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국익에 정말 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위협하는 것이거든요. 핵탄두 핵폭탄이 다 있는데 핵 동결하는 게 무슨 그럼 어떻게 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렇게 밀착해서 정말로 무슨 빅 딜을 해나가려고 했었던 기억들을 되살려보면 그때 트럼프의 그 목적 한마는 무엇이었나? 결국은 트럼프의 개인적인 인기와 미국의 이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철저히 한국은 소외를 시켰고 거기도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거기 끼어들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밀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 이거를 위해서 그 3명 중에 어떤 사람이 노력을 했나? 저는 그 3명 중에 아무도 없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이 노벨 평화상 이거를 저희는 사실 약간 우스개처럼 야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고 싶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정말 실현될 경우에는 우리 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우크라이나처럼 생각을 해요. 될 수 있다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박자를 맞춰가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게 하는 것들 이게 저는 사람들이 이번 그래도 정상회담을 실패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뭐죠? 깽판으로 기본 점수를 이제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기대치 관리. 입장에서는 야 나는 제가 진짜 그냥 저 낙제나 안 하고 어떻게 학교 나중 계속 다녔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얘가 이번에 시험을 성적을 쳐왔는데 30명 중에 무려 20등을 한 거야. 아니지. 시험은 봤네. 아 시험은 봤네. 학교 빠질 줄 알았는데 시험은 봤네 그래도. 시험은 봤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애 그런 애 아니에요. 우리 애 진짜 괜찮은 애예요.라고 정말 생각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실패가 예정돼 있었던 회담이죠. 네. 우리가 뭐 가서 뭐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가서 달래고 그거 아닙니다라고 해명하고 설명하기에도 바쁜데 무슨 원자력 협정을 뭐 얘기하고 우리 그 투자 펀드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관세 문제 어떻게 뭐 꺼내겠어요. 말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거죠. 근데 앞으로 진짜 한반도 운명이 어떻게 될까는 사실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제가 볼 때는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절친이 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절친이 될 수 있고 김정은과도 절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는 확실히 과거의 어떤 외교의 구조대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중 갈등, 과거의 미중 갈등이 지금의 미중 갈등과 좀 다른 것 같고 공급망도 지금 막 중국과 재편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특히 그 정상회담 장면에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하는 것을 전 불편하게 느꼈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핵이 분명히 엄연히 존재함에도 그 북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조보다 우리는 북한보다 더 큰 핵을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자랑하는 듯한 어찌 보면 좀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는 과거에 대한 외교 질서에 젖어가지고 그런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있는 곳에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같거든요. 우리가 네. 그걸 좀 울며 겨자 먹는 것처럼 좀 맞춰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무튼 그 이재명 대통령 워싱턴 D.C. 다녀온 뒤로 이제 트럼프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아마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만은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왔을 때는 트럼프가 현관에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떠날 때는 트럼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환송. 이제 예. 그리고
그 한화의 필리조선소에 갔을 때 뭐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 주지사하고 상원의원 달랑 왔고 벤스 부통령 온다고 그랬었거든요. 결국은 안 왔고 그다음에 상무장관을 비롯한 장관급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가령 이 저 우리 대한항공이 그 보잉 이저 전투기 열대. 저 보잉기 사준다고 했을 때 그때 상무장관하고 우리 김정관 장관하고 양쪽이 같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필리조선소에는 이 미국의 장관급 아무도 안 오고 부통령도 안 오고 그랬단 말이죠. 자 이런 것도 뭘 반영하는 거냐.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느낌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핵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비핵화 발언에 대해서 허망한 망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트럼프 앞에서 이제 힘주어 강조한 적은 없는데 국제문제연구소에 가가지고 그때 연설을 하면서 한반도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돼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준수를 해야 한다도 아니고 돼야 한다. 수동적 발언을 했다는 것도 저는 눈에 좀 거슬리던데 그런데 여기서 한반도 NPT 준수를 얘기했어요. 근데 2003년에 북한은 이미 NPT를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NPT를 준수해야 될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그러네요. 거예요. 형식 논리상으로. 예. 근데 도대체 대통령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나 하는 것인지 뭐 그 취지는 알겠으나 일단 외교적으로 연설을 할 때 이런 거는 좀 이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뭐 북한의 반응 표현 하나에 신경 쓰지 않겠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보겠다. 지금은 유화 국민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괜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팩트의 오류라는 측면에서 네. 이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그 뜻이 뭐냐를 한 번 더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봐요.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이시바 총리하고 하는데 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네. 이시바 총리는 북한 비핵화, 그리고 미국 일본 공동성명에도 북한 비핵화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문서에. 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북한 비핵화라고 안 해요. 매번 한반도 비핵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의 NPT 준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학교 다닐 때 예. 80년대에 그 노래 있었잖아요. 운동권 가요. 반전 반핵가. 그렇죠. 반전 반핵 양키 고홈 이런 네. 거거든요. 거기서의 반핵이란 것은 미군 핵무기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맞습니다. 얘기예요. 북한 핵은 염두에 없어요. 네. 이 80년대 그 주사파 그 머릿속에는 지금도 이제 저는 똑같은 인식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은 북한 핵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 심지어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은 아니 그거 북한이 핵 만들어 놓으면은 통일되면 다 우리 건데 뭘 맞습니다. 걱정해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 핵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미군의 핵을 우리가 이제 공유하는 그러니까 전술핵을 공유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제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이 표현된 게 한반도 비핵화예요. 중국이 쓰는 말이거든요. 한반도 비핵화. 야, 북한이 핵무기 만든 건 그건 어쩔 수 없지. 지네가 만든 건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너네까지 같이 그거 하겠다고? 그건 안 돼.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좌파들은 그 용어를 같이 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썼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도로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 때 우리가 핵 공유 프로그램을 한 단계 진전시켰지 않습니까? 미국의 나토식으로까지 하는 그 정도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효과까지 됐다라고 그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역행하는 거죠. 우리의 핵 억지력은 오히려 역행하는 거. 우리는 절대 핵 안 가질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핵 동결하자.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할 때 성남공항으로 들어오겠죠. 네. 저는 거기 반미 단체가 몰려갈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 입에서 야 평택 기지 좀 야 우리가 좀 나 좀 갖자. 그땅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 좀 이전 해봐. 네. 야 이게 렌트 뭐 리스 이런 거 그래, 싫어. 나는 그거 갖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등기 권리증 나한테 넘겨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소파 협정 이후에는 정말 이게 주둔하는 기간 중에는 거기서 땅을 무상 제공하고 이런 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법 다 무시하고 지금 트럼프가 평택 땅을 원해요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이 정말 자주 독립 의지가 강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싸대기를 때리면서 그렇지. 땅을 달라니 우리 땅은 바늘끝만큼도 내줄 수 없다라고 그렇지. 말하지 않고 그렇지.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 야 이렇다면은 이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저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난리 났죠. 대통령을 지금. 마중하는 첫 아마 네. 사람이 아마 반미 단체였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좌충우돌식 인사라서 맞아. 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했었던 외교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못다한 것도 저희가 지적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이것도 가장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지적을 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된다는 합리적인 말씀드리고 반미 단체뿐만 아니라 성남공학의 반일 단체도 같이 나갈 거예요 아마. 아 왜요? 아니 그렇죠. 위안부 합의나 과거사 문제 그러네, 쏙 그러네. 빼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조금 안타깝게 바라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하잖아요. 위안부 합의 문제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라고 오늘 띄우니까 그거 제가 그런 얘기 나올까봐 먼저 일본 만나가지고 다 해결하고 맞아, 왔습니다. 맞아. 그런 반일 단체가 봤을 때 저게 무슨 소리지? 어떻게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거사 문제를 그렇게 일부러 거론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우리 자존심 상한다라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수 진영에서 그래 과거사 문제 저렇게 전임 정부의 기조를 잇겠다라는 거 통 크게 했으니까 좀 평가받을 만하지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대목으로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저는 그 반대예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강제징용과 관련된 제3자 변제안은 그때 당시에도 보수 진영 내에서 이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해 당사자국인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돈으로 출연해가지고 왜 우리 강제징용 분들을 배상해 주죠? 그건 분명히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과거사 문제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 조선인 강제 노역과 관련해서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미국의 심리를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다 문제 해결하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과연 보수 진영 내에서 그렇게 간과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총장님 그 정 의원하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유감 성명을 내기는 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유감 성명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도 관심 없어. 자신의 단체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낸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쪽에서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하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하는 방식이 거기까지는 얼마나 아니죠. 많습니까? 다 서로 네. 왼쪽 눈 그러니까. 껌뻑하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눈 싶기도 하고. 껌뻑껌뻑하면서 하는 느낌이 네, 네. 정말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쟁하고 애들 날